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공의 세상 이야기. 오늘은 세상 이야기 속에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 좀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죠? 현실이 좀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큰 홍역을 앓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치는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국민은 오로지 자기의 할 일에 소신껏 열심히 살아가고 거기에 토대가 되어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갈 적에 우리 일반 그 민초들은 정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곳곳에서 앉았다 그러면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정치가 잘못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모르면 약이지요. 예. 내가 아프지 않으면은 그곳을 덜추지 않습니다. 예. 내가 엉덩이에 뿔이 나지 않는 한 엉덩이를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무언가 고통이 있을 적에 그곳을 쳐다보게 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요즘 정치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복받은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면서도 어쩌다가 이 지구촌에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시시때때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랭이를 벌여야 되느냐.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된데 엊그제가 해방 74주년을 맞이했죠. 74년이 됐어요. 74년 정도 됐으면은 2세대가 지나간 세월입니다. 1세대가, 한 세대가 36년이 한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74년 같으면은 2세대가 흘러간 이런 시점에 지금도 안착이 되어 있지 않고 정치가 바로 잡히지 않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구성은 크게는 이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정치가 있고 그 다음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있고 그리고 또 종교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이 세 축이 나라의 구성으로서 이루어서 잘 조화롭게 가야 됩니다. 경제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수단으로서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우리가 정신을 좀 더 살찌우고 정신을 갖다가 맑게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는 경제와 종교를 아울러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정치가 정치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옛날로 조선시대로 치면은 맨 당파 싸움처럼 여당이다, 야당이다, 좌파다, 우파다. 원래 좌우는 존재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좌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한쪽만 있다. 내가 오른팔만 있고 왼쪽 팔이 없다. 이 빙신이죠. 그러나 힘의 균형은 따로 있습니다. 좌우파 중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우파의 힘이 70이 되어야 되고 좌파는 30만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정치권을 보면은 거꾸로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좌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좌파는 우파가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양분을 주고 자극을 주는 게 좌파입니다. 그러나 좌파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특히 좌파가 힘을 쓰게 되면은 나라 꼴은 정말로 힘듭니다. 예. 그래서 좌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현재 우리 정치권에 보면 좌파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상이 틀렸다, 다르다. 좌파는 사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는 어디든지 간에 저 잘 사는 미국에도 좌파가 있습니다. 우파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우파요, 민주당은 좌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방 이후 바로는 좌우로 돼가 있었어요. 좌우로. 좌익, 우익.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남북이 정리가 되면서 좌익은 북쪽에 틀을 잡고 우익은 남쪽에 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틀을 잡은 이 우익 속에서도 좌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 몸에 보면은 균들이 많이 있어요. 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균들이 전부 내 몸에 좋은 유익균이면은 유익균에 구실을 못합니다. 유해균도 있어야 된다. 유해균도. 때로는 대장균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야 유익균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좌파가 30% 이하가 되어야 구성이 맞다. 그럼 좌파가 70이 되는 것은 북쪽에 가가 있어야 됩니다. 북쪽에는 거의 좌파가 아닌 주사파가 90%, 99%입니다. 그쪽에 가서 해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크게 잘못됐다. 어쩌다가 이래 됐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다, 일본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때로는 피해도 줬습니다. 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피해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주면은 거기에 반사적인 이익도 옵니다. 이런 얘기를 길게 하려면은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은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제 말로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인데 속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우방국이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 미국, 영국 이런 데는 국자가 달려서 우리는 같은 우방으로 그렇게 알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중국은 왜 아니냐? 그 당시는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때 중공이라고 해요. 중공. 요즘은 이제 중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힘이 들어서 한결같이 모였다 그러면 정치 이야기를 한다. 무소식이 희소식이 돼야 됩니다. 정치 이야기가 국민들 입에서 안 나올 적에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가만히 이 사람이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도 좀 무지했습니다. 잘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대에서 5.16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구국의 일념으로 혁명을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일으켜서 이제
경제가 도약되고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그래서 부국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정말로 대단한 그런 분을 우리가 모셨는데 그렇게 해서 못 사는 나라가 힘이 없을 적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졸라매야 되고 또 거기에서 자유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배가 고픈데 어떻게 자유가 필요합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정치권들이 그중에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민주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민주화하면서 그 데모도 하고 그러한 그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미명하에서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속에 저 시골 나락론에 가면은 피라는 게 있습니다. 나락과 비슷하게 생겨서 어릴 적에는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 피와 같은 존재가 주사파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그 속에 주사파들이 암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라나는 그러한 게 자라서 80년대를 거치면서 어쩌면은 내면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어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그게 다 그들의 자양분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거기에서 자양분을 빨아먹고 자란 이 주사파들이 공직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공직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털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기를 넘어서서 장년기에 들어선 그러한 주사파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 자리를 잡고 이제는 모두가 중력 이상의 급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한 시기가 흘러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주요 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는 주사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미처 모르고 처단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죠.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바깥으로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고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기간산업 시설들 한번 보십시오. 화장실,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발전시킨 오고 문화라든지 또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일궈놨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주사파들이 한 게 없어요. 여태까지 쭉 보면은 방해만 하고 때리 뽀알내고만 내를 썼지 건설의 현장에서 피땀 흘려서 한 게 없어요. 그네들이 민주화를 외쳤지만은 그 민주화는 그네들이 한 민주화는 아닙니다. 주사파 운동이었지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갖다 감히 합니다. 만약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면은 지금 정치를 잡았으면은 그분들이 민주주의 토대하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의 명분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민주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 틈바구니 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란 주사파다. 그것이 또아리를 틀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곳에 앉아 있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말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말로 할 때는 넘어섰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개는 짓어도 기차는 간답니다. 앞에 서서 막으면 바로 밀고 치고 깔아뭉겨 가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 소리를 합니까? 기차가 달리는데 옆에 앉아서
태극기 들고 흔든다고 기사가 안 갑니까? 무소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에는 제야단체와 한국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도 합칠 수 있으면은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비상시국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국당과 우파 제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부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항을 할 때가 아닙니다.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당과 싸운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민주주의 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인 대통령인 나라. 미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서로 간에 우파 민간단체는 단체대로 놀고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제도권은 제도권대로 놀고 이래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한국당과 우파 제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법이 있다면 그것도 무시해야 됩니다. 지금 법이 법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강력하게 닦아 나가야 됩니다.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저는 또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한국당과 우파 제야단체가 구국의 일념으로 비상시국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공화당도 합세를 하고 그 협의체에는 모든 우파 당, 우파 관변단체가 뭉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폭주를 하고 있는 이 문 정권을 갖다가 타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잘 살아야 국민이 편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조상의 을을 이어받은 그런 복된 국가로 만드는 길입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